자, 네, 미리 조금 미안한데, 그 226쪽에 238번 요 문제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우니까 같이 한번 잘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해는 이런 상태. 그때 희한한 조건 있지. 이 조건 혹시 보여? 이 조건? 그러니까 두 개의 절대값을 매겨서 더했을 때 5가 된다는 소리야. 이때 구하는 거는 a의 제곱, 그 다음에 b의 제곱 더한 게 얼마인지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a, b가 뭐 자연수란 소리도 없고요. 정수란 소리도 없고요. 그냥 실수예요, 실수.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뭐 그 분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소수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 일단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위엔 나와 있는 게 없죠. 그럼 이제 요거부터 가볼게. 얘는 풀면 요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제 요거 해 바로 찾아볼까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아이고, 거꾸로 썼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쫙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해가 지금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번째 거 보기 전에 해 상태를 먼저 한번 보세요. 이 상태를 보니까 여기서부터 3까지가 이렇게가 지금 공통범위라는 소리 아니니? 그치? 이렇게가 공통범위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두 번째 게 뭐보다 작다라는 거죠. 뭐보다 작다라면 범위는 사이범위가 나올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사이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 사이범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3까지 이렇게 해서 3까지 됐을까? 근데 또 이건 안 돼. 이게 너무 오버해가지고 부악 이렇게 가버리면 공통범위가 몇 개야 이러면? 여기도 해가 되고 여기도 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돼. 얘가 픽 이것도 안 되고 한 요 정도 딱 요 정도 되고 얘가 부악 이것도 안 된다는 소리야. 됐을까? 그러면 얘는 여기 사이에 어딘가에 발을 내려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모르니까 우리 K라고 한번 합시다. K 모르니까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봐. 이게 이제 중요해. 나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자, 위에 거 무시. 위에 거 무시하고 노란색만 잘 봐. x-k랑 x-3이라 쓸 거야. 왜 저렇게 썼을까? 이렇게 쓰면 아이고 잠깐만. 요렇게랑 요렇게 쓰면 해가 사이범위니까 k부터 3까지가 나오겠죠. 이 k부터 3까지가 해서 요 범위를 이제 찾아보자는 건데 잘 봐. 둘이 곱했어. 곱하면 얼마야? 3k죠. 3k. 자, 요거 그냥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개해서 써볼게. 전개하면 이거잖아. x에다가 k 플러스 3, x 플러스 3k는 0보다 작다. 이게 전개한 거죠. 하고서 저식이랑 비교, 원래식이랑. 원래식이랑 비교해보시면 이게 b죠. 이게 b고 요렇게가 얼마지? a지, 그치? 됐을까? 됐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 요걸 갖고 내려와 볼게. 자, 요 식에서 이제 요 녹색 한번 보세요. 이제 A가 이거라며. 잘 봐. A가 이거라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맞아? A에다가 요거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 다음 얘 봐. B가 이거라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됐지? 됐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 왜냐면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밖으로 숫자가 나올 때 양수면 그대로 나와. 음수면 거꾸로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일단 이게 쉬우니까 이거부터 보자. K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인 건 확실하죠. 0보다 작고 뭐 마이너스 3보다 뭐 크고 요 위치에 있을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음수인 게 확실하잖아. 확실하니까 어떻게 나올까? 거꾸로 반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봐봐. 얘는 뭐 양수 음수로 따지면 안 되고 대략 어느 정도 있는 숫자냐면 한 마이너스 뭐 2? 이 정도 있는 숫자인 거잖아, 그렇지?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 딱 한번 대입해봐. 그럼 이거 안에 있는 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전히 음수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또 반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 게 얼마란 소리냐면 이게 5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다 찾았다. 빼면 마이너스 2k지. 그 다음에 이거 넘겨봐. 하면 2잖아. 아하, 이 k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를 찾은 겁니다.
자, 찾았어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B의 값은 3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3. 그 다음에 A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 했을까요? 얘를? 제곱을 하라 했죠. 그러면은 제곱해서 더하면 4랑 9니까 답은 13.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13. 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는 이 절대값 이 조건이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다 했을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227쪽 마지막 내용 봅시다. 자,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예전에 한번 했던 겁니다. 이거는 한번 했던 거고 경축판이라고 해서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론만 설명하고 문제는 안 풀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그때 필기를 못 하신 분들은 필기를 꼭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는 228쪽을 먼저 볼 거예요. 228쪽을 한번 펴볼게요. 그리고 나서 227쪽에 있는 내용하고 228쪽하고 연결을 좀 시켜 볼 겁니다. 자, 얘는 이제 그 수학 용어로 실근의 분리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실근의 위치를 찾는 건데, 자, 거기 이제 안에 가운데 보시면 박스 4개 있죠. 박스 4개. 이런 식으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러한 근의 위치를 판단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딱 3가지입니다. 뭐뭐뭐 3가지를 볼 거냐면 조금 박스 위에 올라가 보면 붉은 글씨로 3개 로마자 1, 2, 3번 되어 있는 거 보시나요? 그게 이제 3가지인데 하나는 판별식의 부호, 두 번째는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의 위치. 요 3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앞 글자만 따서 경축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축판. 자,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근이 모두 P라는 숫자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크다. 자,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 자, 일단 모양부터 볼게요.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이 있어. 이렇게 근은 있어야 돼. 무조건 근이 있어야 되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여기쯤에 한 P가 있어야 돼. 여기쯤에 P가 있고 그 오른쪽에 근이 2개 위치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이 크다 작다는 기준이 X값 기준인 거예요. X값 기준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우리 경부터 한번 해봅시다. 경. 자, 경은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인데 이 경은 이 P, 요 P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볼 거야.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P에서의 함수값이 위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지금?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참고로 더. 항상 요거는 아래로 볼록인 상황만 가정해놓고 보겠습니다. 위로 볼록은 헷갈리니까 하지 마시고. 자,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어야 되니까 P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더 커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안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축 한번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추계방정식 생각나세요? 추계방정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있지. 요거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 자, 봐. 얘 P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왜 그러냐면 이런 상황 말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 자, 요래도 P가 양수지. 그치? 근데 이제 얘는 이번에 두 근이 P보다 어때? 작잖아. 근데 요거를 이제 확실하게 구분해 주려면 축의 위치가 중요할 것 같아. 자, 이 경우에는 축이 P보다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고요. 이때는 축이 어디 있죠? 왼쪽에 있죠. 그러면 P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축은 P보다 더 커야 되겠죠. 커야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제 판이야, 판. 자, 근데 이것도 만족시켰어. 그 다음에 위에도 만족시켰어. 이런데 이제 또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여기가 P인 거야. 그럼 봐. P에서 양수 맞지? 그 다음에 축도 오른쪽에 있는 거 맞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야, 여기는? 근이 없지. 근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은 판별식을 0보다 크다가 아니야. 이거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줄 겁니다. 왜 크거나 같다인 거냐면 두 근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인지 아니면 서로 같은 실근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준근인 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제 3개를 놓고서 볼 겁니다.
자, 요거 좀 이해되셨나요? 경축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했으면 다른 거는 그래도 어렵지 않아. 봐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작은 경우. 그러면 딱 요 그림이지, 그치? 딱 요 그림이야. 그럼 얘들아, 저기서 이 세 개에서 뭐만 바뀔까? 이 세 개에서. 함수값 위에 있는 건 똑같고, 근 두 개 있는 건 똑같은데, 뭐만 바뀔까? 축의 위치만 바뀌지 않을까? 축의 위치만. 그래서 얘는 위에 거 경하고 파는 똑같아. 경파는 똑같이 이거고, 이 축만 어떻게 바뀌냐면 요게 P보다 작다 이렇게만 바뀌는 거야.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그 끝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요거 먼저 보세요. 자, 얘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세 번째야. 이런 경우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근이 두 개가 여기 있잖아. 위치 한번 봐봐. 그러면 P가 여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Q도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상황인 거야. 지금 P랑 Q가 딱 있고 그 사이에 근이 두 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함수값부터 보세요. 자, FP랑 FQ 볼 건데요. 얘네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 보이시나요? 위로 올라가 있는 거. 그치? 근데 이제 두 번째 봐봐. 축이지. 근데 꼭 이렇게 올라가 있다 해가지고 축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그렇지 않거든. 예외 상황 봐봐.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를 P라고 Q로 한번 해볼게. 이렇게 보이니 그림? 그림 보여? 자, P도 함수값 양수죠. Q도 양수죠. 근데 요거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그럼 얘가 뭐가 문제일까요? 축 때문에 그래. 축 때문에. 그래서 축은 이 P랑 Q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딱 사이에. 됐어. 마지막. 자, 그래. 사이에 있어. 사이에 있는 것까지 좋아. 그런데 이렇게 붕 뜰 수도 있잖아. 그럼 붕 뜨면 아래로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요 세 개를 딱 봤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 봐봐. 이렇게 노란색으로 딱 친 거. 얘만 다르지 지금. 축이 뭐 자기 오른쪽에 있네, 자기보다 왼쪽에 있네, 자기랑 둘 사이에 있네. 요것만 다르고 위아래 조건은 어때? 다 똑같은 거 보이니 이거? 그래. 이거 거의 다 비슷하는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는 둘 다 비슷해요. 아니 셋 다 비슷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볼게.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건이 되게 간단해 보이죠? 하나밖에 없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도 경축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요거 지워도 될까? 이거 지울게. 자, 이제 4번이라 쓸게요. 4번은 뭐냐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예요. 두 근 사이에 P.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P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됐을까? 1번. 우리 경부터 한번 해보자. 경계에서의 함수값. 함수값 어때야 돼요? P가? 밑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FP는 음수. 축을 볼 건데, 자, 얘들아, 축이 P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있든, 그 다음에 P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있든, 뭔 상관인데 이거? 그렇지 않나? P만 여기 밑에만 있으면 되지 축이 왼쪽 오른쪽에 있을 그런 그 조건은 필요가 없어요. 해서 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3번 판 한번 볼까요? 판은 판별식이었지. 자, 근데 봐, 얘가 아래로 블록인 상황에서 밑에 함수값이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무조건 어딘가서 이렇게 뚫고 내려와서 다시 뚫고 올라간다는 소리가 된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얘는 굳이 판별식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FP가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딱 나오는 거야. 됐을까?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당시에 두 개를 더 필기했었는데 혹시 그 두 개가 더 필기가 되어 있을까요? 그 아래쪽에? 필기가 안 되어 있을까요? 두 개가? 228쪽 아래쪽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더 필기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기 밑에 공간 있죠? 공간 그쪽에다 하세요.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 자, 아까 한 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거예요. 아까는 두 근 사이에 P만 있었지. 지금은 두 근 사이에 P랑 Q랑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에 P, 뭐 여기에 Q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거 경축반 따져봅시다. FP랑 FQ랑 둘 다 어때야 될까요? 함수값 위아래. 아래 있어야겠지. 둘 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0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 보세요. 축. 근데 아까 전에 이런 그림에서 축의 위치 중요했었나요? 이런 그림에서? 중요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얘는 축 안 봐도 돼요. 세 번째 판.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그림에서 판 중요했었나요? 중요했었나요, 판? 중요하지 않았었죠. 판도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래서 얘는 딱 요것만, 요 조건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6번. 얘는 조금 길어요. 한 근이 PQ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이 RS 사이에 있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근이 PQ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이 RS 사이에 있다. 자, 얘는 이제 그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근, 요 한 근이 P랑 Q 사이에 있으면 돼. 이렇게 P랑 Q 사이에.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이 R이랑 S 사이에 있으면 돼.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그림이랑 제목이랑 필기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봅시다. 경부터 봅시다. 경. 여기선 따져야 될 게 4개가 있겠죠. 그렇죠? 자, P에서의 함수값. 양수, 음수. P에서의 함수값. 위에 올라왔으니까 양수. Q는 음수. R은 음수. S는 양수. 이렇게 함수값 4개 정리하세요. PQ, RS 순서대로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인데요. 축은 뭐 볼 필요가 없는 게 축이 어디 있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축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Q랑 R이랑 이 밑에 있잖아.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경우 다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경만 보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정도까지 설명했지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경우를 만들 수 있어. 그런 경우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만 정리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거 다 적어 놓으셨나요? 이거 적어 놓으셨어요? 자, 다 적었으면 다 적었다는 표시로 227쪽을 딱 펴주세요. 자, 요 227쪽은 그 안에 박스에 있는 거 보이니?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의 조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잖아. 근데 요 3개를 그거를 외워도 좋고 아니면 요걸로 같이 이제 가도 좋은데 거기도 아마 필기가 뭐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해두세요. 자, 얘는 이제 실근의 부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1번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있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거기서 이제 나오는 논리는 이래. 두 근이 모두 양수. 일단 얘들아, 두 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서로 같든 서로 다르든. 아무튼 근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자, 두 번째, 모두 양수잖아. 그런데 우리 혹시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가 생각이 날까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뭐였었냐면 이렇게 다 최고차항으로 나눈 상태에서 1차 항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 있죠? 1차 항에서 마이너스 붙인 게 저기였고 두 근의 합이었고 상수항이 그냥 그대로 두 근의 곱이었었죠. 요거 쓸 건데 봐봐. 두 번째 조건이야. 알파랑 베타는 두 근입니다. 자, 둘이 이제 둘 다 양수니까 더했을 때 플러스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이 곱했을 때도 뭘까요? 곱했을 때도 당연히 양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일단 써놓게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양수인데 거기 옆에다 살짝만 이렇게 좀 적어놔. 그 위에 있는 식 기준으로 이거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란 소리고 얘는 a분의 c가 양수란 소리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쓴 겁니다. 됐을까요? 그거 써놨나요? 자, 그래요. 그러면 뭐 이 조건 정도는 뭐 와닿죠, 그쵸?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와닿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까지 다 보고서 한번 볼게.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란 소리는 어쨌든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근데 둘이 더했을 때 뭘까? 마이너스니까 음수지 않을까? 둘 다 마이너스.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는 뭘까?
곱했을 때는 양수겠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저기네요. 하나만 딱 바뀌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요걸로만 샥 지금 바뀐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얘는 뭔 소리냐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일단 뭘까요?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겠지, 그치? 음수. 근데 이제 둘이 더했을 때가 문제인데, 자, 둘이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랑 1이면 둘이 더하면 음수죠. 근데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0이죠. 근데 3이랑 마이너스 2랑 더하면 그럼 또 양수죠. 그래서 경우가 여러 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여기는 없고, 그 경우가 어디 있냐면 맨 밑에 봐봐. 참고에 보시면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조건, 즉 마이너스 1하고 1 이런 겁니다.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0이겠죠. 그렇죠? 0이고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의 근의 절대값보다 큰 조건, 얘는 마이너스 3하고 2 이런 숫자인 겁니다.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는 음수가 되는 거 맞겠죠? 반대의 경우가 3번에 있습니다. 양수가 더 큰 거, 4랑 마이너스 1 같은 거. 이러면 더했을 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이 없으면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이 조건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번에 판별식이 있나요? 판별식 조건이? 없지 않나요? 판별식 조건이? 그럼 얘는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판별식을 어떻게 구하죠? 판별식이 뭐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아닌가요, 지금? 그쵸? 근데 봐봐. 지금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ac가 뭐라 했죠? 음수라고 했죠. 음수. 그쵸? ac, 아이고. 이렇게 적고 먼저 하자. 자, 알파, 베타가 음수라고 했죠. 두 분의 곱. 근데 보세요. 자, 알파, 베타가 음수란 소리는 이 a분의 c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소리일까요, 둘이? 이것도 음수란 소리죠. a분의 c도 음수야, 얘도. 자, 그럼 잘 봐. 얘가 음수가 되려면 둘이 부호가 어때야 돼? 반대여야 되겠지, 그치? 봐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거 싹 다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 거 보여? 마사, 뿔, 마 이렇게 하면, 또는 반대로 이게 마, 뿔일 수도 있지. 어쨌든 곱하면 이게 양수인 거 보이나요,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요거 b의 제곱인데 어떤 실수를 제곱했어. 음수가 나올 수 있니? 못 나오지.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뭐 나오면 0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다 합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근데 불안하면 보셔도 상관없어요. 됐을까? 이거 이해됐을까? 요 조건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까 배웠던 실근의 분리 이론하고 같이 좀 연결을 시켜서 좀 볼 건데요. 자, 지금 이제 다시 1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갑니다. 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아까 조건이 요거였잖아. 요거, 그 다음에 요거였잖아. 자, 이 두 근이 모두 양수. 옆에다 뭐라 쓰시냐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때, 이렇게 써놓을게요. 안 써놓으신 분들.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때. 아니, 똑같은 소리 아닌가요? 맞아요. 똑같은 소리긴 한데 얘는 아까 표현대로 그대로 간 거야. 그 아까 전에 228쪽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그 표현을 빌려서 쓴 거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때. 요거를 이제 보자는 거지.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때야.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서 쪼로로로로 내려가지고 여기가 0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0. 됐어. 그러면 이제 경축판을 볼게. 자, 경부터 봅시다. 0에서의 함수값 어때야 돼요? 양수죠. 그 다음에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때야 돼요? 0보다는 더 커야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되죠. 양수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어떻게 된다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됐어. 이 조건 됐어.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자. 봐. 얘랑 똑같지? 똑같은 거 보여, 둘이? 똑같은 거 확인.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건데 이제, 자, 이거부터 먼저 볼게. 이거부터. 자, 얘를 보시면 얘가 아까 두 근의 합이라 했고 내가 아까 이렇게 써놓으라 하지 않았니?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 자, 이게 지금 양수라는 것은 잘 봐. 얘가 양수면 여기다 2 하나 딱 붙인다 해도 뭐 이게 부호가 바뀐가요? 안 바뀌지 않나요? 그럼 얘랑 둘이 똑같죠, 둘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얘는 내가 아까 뭐라 썼었죠? a분의
C라고 쓰라 했죠. A분의 C. 자, 저쪽 한번 보세요. 이 F0인데 이 F0은 요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가정을 해서 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F0은 얼마일까? C야, C. C가 0보다 크다는 거야. C가 0보다 크다. 자,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 이렇게니까 양수죠. 그쵸? 그 양수고. 그러면 얘도 양수여야지 양수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 봐봐. 이거 C 양수인 거잖아. 그럼 둘이 또 조건이 똑같다는 소리야. 결국에는 얘를, 물론 이게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나 뒤에서 했던 거나 결국엔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필기 이거 좀 해놓으세요. 안 되신 분들. 자, 그러면 그 밑에 두 개 있죠.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랑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요것도 이제 한번 같이 좀 볼게. 자,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 저것만 보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만 보자. 자,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자, 여기다 이제 뭘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거는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왜냐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두 개 사이에는 0이 있겠지. 자, 요런 케이스 어디 있었냐면 228쪽에 딱 세 번째 있는 그 케이스. 두 근 사이에 모시기가 있다. 그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 자, 여기서 봤던 건 조건은 딱 하나였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의 조건은 뭐였었냐면 이것만 봤지. 이때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요것만 딱 봤었죠.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아까 이거라 했잖아. A분의 C라고 했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음수인데, 얘는 아까 C가 음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계속 아래로 블록인 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A 값은 양수일 거고, 그럼 C가 음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조건이랑 서로 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경축판만 딱 따져보시면 이 문제, 이런 유형들은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풀리는지 한번 볼까요? 229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29쪽에 이제 실근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근의 부호를 따질 때 두 개로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나는 경축판하고 이 조건하고 다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죠. 두 근이 모두 양수.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인데, 그러면 해줘야 될 조건이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근이 양수면 둘이 더했을 때 양수, 곱했을 때도 양수가 돼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판별식 한번 해보자. 판별식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되겠죠. 판별식을 해보시면. 자, 그럼 조금 내릴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 4 날리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해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판별식을 갖고는. 두 번째, 그럼 두 근의 합을 볼까? 두 근의 합은 어디냐면 그 1차 항 계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뗀 거예요. 그게 두 근의 합이에요. 자, 두 근의 합은 이겁니다. 2 가로 열고 K 플러스 1. 요게 이제 두 근의 합인 거예요. 요게 양수가 되려면 2K 플러스 2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이거겠네요. K가 마일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볼까? 두 근의 곱은 어디냐면 K 플러스 3이죠. 그쵸? K 플러스 3. 이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K는 마3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세 조건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셋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볼 건데, 여러분들 세 개의 공통 범위 찾는 거 좀 힘들죠? 세 개 찾으려면 막 수직선도 그려야 되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두 개를 먼저 찾아. 자, 이 두 개의 공통 범위 누구? 얘야. 밑에 위. 이게 더 큰 범위지. 작은 범위고. 그럼 이게 공통 범위겠네. 일단 요것만 살리고. 요거 살리고. 자, 그 다음에 얘랑 그럼 이거랑 보는 거야. 요거랑. 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마일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마이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공통범위는 어딜까요? 이 자리겠네요. 그쵸? 이쪽은 아예 안 나오고 여기만. 그러면 살아남는 거는 또 요것만 살아남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답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을까요? 됐을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 경축판으로 좀 접근을 해봅시다. 판은 할 필요 없어. 판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경하고 축 좀 볼까요? 경하고 축.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0에서의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내가 아까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뭐라 했었냐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0보다 크다. 자, 그걸로 한번 조건 찾아서 볼게요.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은 어때야 되냐면 양수여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되고 이 자리가 0이고 여기가 이제 두 근이 있는 거니까. 됐어? 됐어? 자, 그럼 0에서의 함수값 보자. 0 집어넣어봐. 뭐 남니? 이거 남지 않니? 그치? 어디서 했던 거네? 여기서 했던 거네. 여기서. 그 다음에 축 볼까? 축은 축의 방정식 요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얘도 마이너스고 2하고 a가 얼마야 지금? a 자리가? 1이고 b 자리가 얼마죠?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k 플러스 1이게 b 자리지.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k 플러스 1이야.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어.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있어.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이 날려. 남는 건 요거 하나네. k 플러스 1. 요게 남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요 조건인데 어디서 했죠? 여기서 했네요.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 이 소리나 똑같은 소리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판별식 범위는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대로 가는데, 얘만 바뀌겠지. 얘만 어떻게 바뀔까? 요것만? 이렇게 바뀌겠지. 반대로. 그럼 이때 한번 찾아보자. 얘랑 공통 범위가 이때는 얼마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공통 범위겠죠. 이때는. 자, 그리고 나서 얘랑 이제 공통 범위 볼 텐데, 얘는 위에 있는 거는 1보다 크가 타고 2보다 작값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공통범위 보이니? 어디 보이니? 여기 보이는 거 보이니? 이 자리.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인 건데 마이너스 3은 등호 빼는 거고 마이너스 2는 등호 붙이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얘는 k 플러스 3. 두 근의 곱만 음수면 돼. 그래서 얘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조건 말고 다른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뭐 둘이 뭐 절대값이 같다느니 아니면 뭐 둘 중에서 음수 쪽이 절대값이 크다느니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그런 옵션이 있는 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그 옵션이 있는 게 밑에 있어요. 273번. 요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지. 방금 한 거랑. 근데 옵션이 하나 더 있지.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절대값이 같으면 둘이 더했을 때 얼마일까요? 0이 되겠지. 0. 그렇게 해서 한번 조건 좀 찾아보세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일단 음수지. 그 다음에 둘이 절대값이 같대. 더했을 때 뭐야? 빵이네. 자, 그럼 두 근의 곱 보러 갑시다. 두 근의 곱 얼마? 이거. 이게 두 근의 곱. 뒤에 상수항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이 절대값 같다며. 그러면 얘는 두 근의 합이 이거잖니. 요거에다가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딱 붙인 게 이제 두 근의 합이죠. 근데 이게 0이잖아. 근데 얘는 뭐 소용없지.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고 4랑 마3이라고. 근데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숫자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요거 4 하나밖에 안 들어가. 왜냐면 이 범위는 지켜줘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답은 4입니다. 4. 됐어요? 230쪽 실근의 위치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거의 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합시다. 자, 거기 보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세 가지 생각합시다. 경, 축,
판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합시다.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 볼게요. 두근이 1보다 크면요. 요런 모양입니다. 딱 요 모양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에서의 함수값은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입니다. 양수. 아, 그리고 맞아. 만약에 이 함수가 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면 이거 그냥 다 마이너스 곱해서 최고차항 계수 양수를 만들어 놓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 했고 축 봅시다. 축은 이쪽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축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는 더 오른쪽에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판별식 근은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값부터 갑니다. 요거야. F1 갈게. F1 1-2a 플러스 4a-3이 얘가 0보다 크면 돼.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얘가 2a-2가 0보다 큰 거니까 첫 번째 범위는 요거 나왔네요. a는 1보다 크다. 요거 나왔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갈게요. 아니, 판별식이 아니라 축 갈게요. 축. 자, 여기다 길게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a인데 그 a 자리가 여기는 지금 1인 거 보이니? 숫자 1인 거. 그 다음에 2a분의 b인데 b가 요거죠. b가 요거. 마이너스 2a가 b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날아가니까 a 하나만 남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똑같은 범위 나오네요. a가 1보다 크다. 마지막 거 세 번째 범위 갑니다. 자, 세 번째는 판별식이죠. 판별식 해볼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는 날리고 정리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n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날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공통범위 찾아볼게요. 얘는 뭐 공통범위 찾을 필요도 없죠. 두 개는 어차피 똑같은 범위니까. a가 1보다 크다 요거랑 1보다 크다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이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랑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서 공통인 거 뭐 있을까? 요 자리겠죠, 요 자리. 그래서 답은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축판 요거 따라서 한 번씩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그 밑에 아래쪽에 있는 276번 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합니다. 요거 경축판 따라가지고 한번 이거 똑같이 해보세요. 자, 답 구해볼게요. 경축판부터 갑니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2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자, 잘했는지 봐봐. 1번 경부터 간다. 경은 f-2가 0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축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돼. 축은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판은 그냥 그대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 이제 없애면 마이너스 a고. 해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범위는 요겁니다. a는 4보다 작다. 요게 이제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자, 두 번째 축 갑니다. 축은 요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지금 a가 1이고 b 자리가 2a죠. b 자리가.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해볼게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2a. 요게 지금 마이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자, 잘 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얘는 바뀌니까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없어지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a는 0보다 같, 3보다 크같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 범위 합쳐볼게요. 얘네 둘이 합치면 2부터 4죠. 그쵸? 2부터 4 이렇게 2부터 4고 이 범위는 0보다 작같 하나랑 3보다 크같 하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답은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다고는 안 했어요.
맞았다고 한 적도 없지만. 축하해요. 잘했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 큰일 났다. 너무 기가 막히게 가르쳐놔서 큰일 났다. 아이, 이러다가 선생보다 수학을 잘하면 어떡하지? 자, 231쪽입니다. 자, 231쪽에서는 이제 주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실수 M의 값의 범위 한번 같이 구해봅시다. 얘도 이제 경축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두근이 0하고 2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되고 요 자리가 빵, 요 자리가 2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갑니다. F0하고 F2를 볼 건데 얘들아, F0하고 F2 둘 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지.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지. 크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축은 어디 있어야 돼요?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겠죠. 축은 0하고 2 사이.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판이죠. 판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판은. 됐을까요?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F0 따져보자. F0이 얼마니? 마이너스 이건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 요게 F0이네요. 그쵸? 요게 0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m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더, 2에서 0보다 또 커야 되는 거니까 2를 한번 쫙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 요게 0보다 커야 돼.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4, 마이너스 4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m이 3분의 1보다 작아야겠구나. 이런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둘은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조건인 거야. 그러면 좁은 범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1번 조건에서는 이것만 가져갈게.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이것만 가져가실게요. 자, 그 다음 축 봅시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요게 축인 거지. 그럼 여기다 또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2, a 자리가 1이지 지금. a 자리가 1이고 b 자리가 마이너스 m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b 자리. 요게 지금 저긴 거야? b 자리인 거야? 자, 이랬을 때 마이너스 날리고 요 축이 어디랑 어디 사이라 했죠? 0하고 2 사이라 했죠? 그럼 요거를 샥 바꿔보세요. 요게 0하고 2 사이인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2를 곱하면 이런 상태겠네요. 4까지. 2를 다 빼세요. 빼면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범위는 요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옵니다. 축을 통해서는. 자, 그럼 얘들아, 어차피 셋 다 범위 같이 볼 거잖아. 공통범위 볼 거잖아. 그러면 이미 너네가 두 개 구해놨으면 이 두 개 공통범위 먼저 보고 갑시다. 얘는 3분의 1보다 작은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 거지. 그럼 둘의 공통. 이렇게 둘의 공통은 뭐냐면 요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공통이겠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 두 개만 갖고 일단 공통범위를 본 겁니다. 자, 마지막이야. 거의 다 왔어. 판별식 갑시다.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 갖고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죠. 해서 요거는 이제 전개 미리 내가 했습니다.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m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합칠게요. 이 범위랑 이 범위랑 합쳐봅시다. 둘이 합치면 최종 범위는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씩 따라가시면 돼요. 경축판 이렇게. 근데 거기는 이제 순서가 좀 다르죠. 그 밑에 있는 그 답은. 경축판으로 하나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얘를 이제 막 또 무지성으로 외우지 마시고 요거 그림 보시면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하나씩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두 개는 다 해보겠습니다. 277번, 278번. 요거 두 개 다른 유형이에요. 요거 277은 방금 한 거랑 같은 유형이고요. 278번은 그 조건 하나만 보면 되는 그 상황이 있었죠. 그거 하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요거 두 개 하고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웬만한 것들은. 자, 277부터 갑니다. 두 근이 0하고 3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하면 여기가 이제 0이고 이게 3이고 뭐 이런 사이네. 그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F0하고 F3 보겠죠? 요거 둘 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이렇게. 요거 하나. 두 번째 축은 어디 있어야 돼요? 축은 0하고 3 사이에 요 사이에 위치해야겠죠? 그럼 0부터 3까지 축이라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이죠.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씩 한번 짜져봅시다. F0은 K-1이죠. 이 K-1이 0보다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나오는 범위는 요거. K가 1보다 크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F3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3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3 한번 넣어봅시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K,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는 마삼의 마사니까 두 번째 범위는 K는 4보다 크다. 됐어. 근데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라고. 둘 다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얘는 넓은 범위 버리시고 좁은 범위 요거 선택. 자, 그 다음 축가입니다. 축의 방정식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인데 a 자리가 1이죠. 2a분의 b가 지금 마이너스 4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축 볼 필요 없겠다. 왜 볼 필요 없을까? 축이 확실하게 딱 2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는 축은 조건만 만족하는지만 보면 돼. 그럼 얘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판 봅시다. 판. 왜요? 스마일 감자요. 오케이. 감자 아니에요. 사과야. 자,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근데 둘 다 4가 있으니까 4 날려. 하면 요거지. 이렇게 남겠지. 됐어. 그럼 얘가 k가 5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니까 범위는 이제 나온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이제 합치시면 돼. 답은 k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조건이 딱 숫자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축 같은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축은 조건이 맞는지만 뭐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8번. 두근 사이에 2가 있다고 합니다. 자, 278은 두근 사이에 2가 있는 거니까 요런 그림이네요. 이렇게 하고 두근 사이에 2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 뭐 하나만 보라 했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요거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F2 한번 가겠습니다. F2는 4 마이너스 4 괄호 열고 m-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m 요게 0보다 작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2씩 날릴 수 있지. 이렇게 2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한번 풀어볼까? 풀기 귀찮은데. 풀면 뭐 나온다고? 27? 27? 이거 나온대. 이렇게 27. 됐지? 난 정말 맞힐 수 있을지 몰랐거든. 자, 넘겨보세요. 자, 이 경축판 가지고 할 수 있는 끝판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32쪽에 245번입니다. 자, 거기는 이제 말부터 좀 짜증나는 게 뭐가 많이 짜증나냐면 2차 방정식의 근 중 적어도 한 개가 이 두 근 사이에 있다고 하죠. K값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자, 요건 나랑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일단 얘는 248번이 아니라 5번. 얘는 일단 봐봐. 이거 있지, 이거. this. 이거 먼저 풀어줘야 돼. 자, 이거 먼저 풀어줍시다. x고 236이니까 이렇게지.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바꾸세요. 얘가 2차 방정식의 근 중 적어도 한 개가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이게 아니라 근 중 한 개가 적어도 2와 3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그 두 숫자 사이에 근이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한 개라는 소리예요. 자, 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진짜 2랑 3 사이에 근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이런 경우.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돼.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 그러면? 반대인 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런 범위를 구하는 소리예요. 얘는 세 개를 다 시키네 그럼. 그치? 하나는 뭐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그치? 그러면 차분하게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이제 위로 올릴게요. 위에 거는 이제 안 봐도 되죠. 쭉 올려서 세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자. 얘는 우리가 아까 계속 예제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죠. 이거는 경축판으로 하시면 돼. 자, 경축판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F2랑 F3을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자, F2랑 F3이 둘 다 어떠면 되냐면 0보다 크면 돼요. 그쵸? 둘 다 양수. 자, 그리고 축은 어때야 돼요? 축은 2랑 3 사이에 위치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조건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얘는 첫 번째 거는. 자, 요거는 그럼 조금 이따 계산합시다. 이따가. 자, 일단 보류하고 이거 볼게요. 이거. 자, 봐봐. 이것도 이제 경계에서의 함수값 갈게, 얘들아. 자, 그럼 F2가 0보다 커야지, 얘는 지금. 그치? 그 다음 F3은 어때야 돼? F3은 어때? 0보다? 작아야겠지. 요 조건이야. F3은 0보다 작다. 요렇게. 자, 그리고 축은요? 축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 중간에 하나 통과하지 않아요? 이렇게? 쓱 하나 통과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축이 무조건 이제 이쪽에 어딘가 위치할 텐데, 그럼 얘는 축은 딱히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판별식 볼까요? 판별식은 어떨까요? 얘는, 판별식은.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판별식은 어때? 얘도 상관이 없을까? 이것도 지금 봐서는 어차피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왜냐면 얘가 이런 상황인 거니까. 얘도 딱히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그렇게 이제 해놓고 가볼게요. 그럼 봐봐. 얘는 어때? F2가? 거꾸로지, 이렇게. 0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F3이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 그치? 지금 두 조건이 좀 반대인 상황입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갈게요. F2부터 갑니다. 근데 F2를 우리가 많이 써야죠. F3도 그렇고. 그래서 F2랑 F3은 아예 이쪽에다 넓게 구할게요. 자, F2는 얼마냐면,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4 마이너스 4K 플러스 K 플러스 2. 요게 이제 F2입니다. F2. 그럼 정리하시면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6입니다. F2가. 먼저 구해놓고 갈게, 얘도. 자, F3 갈게요. F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K 플러스 K 플러스 2. 요게 이제 F3인 거예요. 이렇게가. 그러면 얘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11. 요게 이제 F3인 겁니다. 됐을까요? 정리만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서 이제 하나씩 써보자. 얘는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요게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는 K가 2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쟤는 0보다 얘도 마찬가지로 커야지, 0보다. 그치? 그럼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5K가 1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K는 5분의 1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네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라고. 둘 다 갖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좁은 범위가 누구? 이게 더 좁은 범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 봅시다. 축 한번 해볼게요. 축은 이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A 자리가 얼마지 지금? A 자리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 자리는요? 마이너스 2K죠. 그럼 요거 1이고 요거 마이너스 2K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날리니까 K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축은 요거네요.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근데 잠깐 스탑. 내가 경축판 하고 나서 셋이 같이 공통범위 보지. 그치? 근데 경하고 축까지 했어. 공통범위 있어? 없지. 왜냐면 얘는 2보다 작은 거고 얘는 2에서 3까지인 거잖아. 그럼 둘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쪽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여기는. 이쪽은 해가 없는 게 맞는 거야. 판별식 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이미 공통범위가 없잖아, 두 개가. 그러면 아예 겹치는 게 없다는 소리야, 얘는. 그럼 이거는 나가리야, 아웃이야, 아웃.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얘는 잘 봐, 얘들아. 요거 그대로 가지. F2 0보다 큰 거. 그치? 그럼 얘는 K가 얘보다 작아. 근데 요게 반대지, 방향이. 요 반대인 거 보여? 그럼 얘가 K가 5분의 1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 둘 중에 니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 둘 다 갖고 가야 돼. 근데 봐봐. 하나는 2보다 작아. 하나는 얘 2.2잖아. 2.2보다 커. 겹치냐? 이거? 안 겹치지. 얘도 버려. 없어. 얘도. 그럼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봐봐. 얘는 K가 2보다 크지? 그지? 얘는 어때? K가 5분의 11보다 더 작지? 그치? 이러면 공통범위가 있죠. 이러면. 공통범위가 요거네. 이렇게. 그러면 셋 중에 유일하게 답 나오는 게 누구? 이거잖아. 그치? 그럼 답 뭐라고 쓸까? 이거야, 그냥. 이게 답인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왜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지? 셋 다 나와야 되지 않나?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게 답인 거야, 그냥. 적어도 한 금만 들어가라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해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은 요거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됐나요? 부등식 끝.